안녕하세요. HTML 기초부터 완성까지 8강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강의는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태그와 CSS를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폴더는 HTML 학습이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그 폴더 안에는 또 세 가지의 폴더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CSS라는 폴더와 Images라는 폴더와 JS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CSS는 우리가 외부 CSS를 저장해 놓아야 할 폴더고요. JS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저장해야 될 폴더입니다. 이미지스는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들을 저장해야 될 폴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사용해야 될 이미지, 우리가 이와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거 만들 요 이미지들은 요 게시판에서 저희가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8강에 HTML 기초부터 완성까지 8강 직접 메인 페이지 만들기라는 것이 보일 거고요. 그 게시판물에 들어가면 첨부 7개 중에서 이와 같이 로고, 슬라이드 1, 본을 HTML에다가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써야 되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브라켓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볼 텐데, 그때는 HTML 학습이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저는 Open as Bracket Project라고 하는 것으로 열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브라켓을 직접 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또는 폴더를 불러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와 같이 오른쪽 눌러서 불러오려고 합니다. 자, 뭐 이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폴더를 불러왔는데, 자, 이 폴더에다 이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야죠. 이때 만들어야 될 파일들은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야 되냐면 인덱스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하고요. index.html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ndex.html 연결할 수 있는 또는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가 common .css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파일에다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HTML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파일, 새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index.html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파일, 새 파일 만드셔 가지고 이제 CSS 파일을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CSS에 저는 common.css를 만들었는데 다시 만드셔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없겠죠? 만드셔 가지고 여기다 저장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인덱스에서 이제 적어야 되는 기본적인 태그들이 있겠죠. 자, 먼저 느낌표하고 덕타입 HTML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HTML5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브라우저에 알려주기 위한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HTML 나라별 랭귀지를 하나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HTML에는 헤드와 그 다음에 바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딱딱 보시고 중지시켰다가 또 쓰시고 중지시켰다가 또 쓰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인코딩이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글로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제대로 브라우저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인코딩하는 걸 적을 텐데 그걸 메타라고 합니다. 자, UTF-8 이렇게 정해 놓고요. 인코딩하는 것을.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제목을 적겠죠. HTML 태그 연습 이렇게 적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뭐가 또 추가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기마다 어떠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반응형일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뷰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뷰포트를 한번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넣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w3school.com에 들어가셔가지고 run css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respons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responsive의 뷰포트를 눌러 보시면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렇게 setting the viewpor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게 표준이니까요. 기본적인 뷰포트예요. 컨트롤 C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건 어디다 적냐면 메타와 같이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타와 관련된 게 있죠. 저작에 관련된 문서의 정보와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한 설명, 이 문서를 찾기 위한 키워드 이런 걸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또 다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전 여기에다가 이렇게 HTML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HTML 태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또 밑으로 이제 컨텐츠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메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검색어에서 우리가 얘를 자, 메타 이렇게 검색을 하고 HTML 메타 태그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요 디스크립션부터 언어, 저작까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적냐면 얘도 요 밑에 적게요. 자, 전부 다 복사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이미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사할 필요 없죠. 우리 얘를 적었고 우리가 얘를 적었기 때문에 여기 요 세 가지만 필요해서 제가 세 가지만 다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자, 들여쓰기 탭키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뷰포트 디스크 설명이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놓고 HTML 연습 문서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요. 자, 그 연습 문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같이 또 만들어 놓고요. 저작에 대한 것은 작자를 쓰시면 되죠. 저는 여기다 얘를 이렇게 R 그 다음에 P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HTML 태그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 문서에 관련된 정보를 하고 브라우저에 제목을 적었으면 끝나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바디 안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된 태그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태그들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태그들을 디자인할 바로 이제 CSS를 우리가 외부 CSS를 연결해야죠. 외부 CSS 연결하는 태그를 우리가 링크 태그라고 합니다. 링크 릴이라고 적고요. 여기다 스타일 시트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href 문서를 열죠. 이꼴 연결해야 되겠죠. css 자 common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저와 쓰는데 저와 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면 즉 css common.css라는 게 css라는 폴더만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CSS라는 폴더에 이 common.css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저장을 하셔서 얘를 찾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있으니까 곧바로 이렇게 또 누를게요. 자, 여기다가 얘를 이와같이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져 있는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디자인을 아무리 해도 화면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 common.css에다가 내용을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골뱅이 하고 캐릭터 set utf-8 이렇게 적을 거고요. 뒤에 세미콜론을 해놔야 됩니다. 구분자예요. html body HTML 문서와 body라는 문서, H는 태그와 body라는 태그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상 저는 레드라고 적겠습니다. 뒤에 세미콜론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ndex.html 문서에서 와서 파일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문서에 대한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빨갛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여기는 제대로 이 문서가 이 CSS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연결되는 거 확인했으면 여전히 기본적인 것을 또 적어야 합니다. 전 얘를 적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폰트 마진 0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 패밀리의 글꼴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폰트 패밀리가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각 브라우저마다 표현해주는 기본 글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일관성 없는 형태가 되니까 이때 HTML body 그리고 폰트 패밀리에 그거에 일관성 가질 수 있는 글꼴을 하나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맑은 고딕이라고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 우리가 화면상에 보여야 될 폰트에 대한 글자의 크기를 얘기하죠. 자, 얘는 16픽셀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6픽셀이 아닌 경우에는 값을 쓰면 되지만 16픽셀일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다 주석을 하나 달아볼까요? 슬래시 별 기본 크기면 생략 가능하죠.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링크에 관련된 거를 적어야 됩니다. a 땡땡이 자, 링크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용을 적죠. 근데 여기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a 링크가 있고 a 비지트가 있고 a 액티브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거를 다 동시에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쉼표를 하고 a 땡땡이 액티브 쉼표 a 땡땡이 비지티드 쉼표 a 땡땡이 호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작성해야 될 예를 들어서 컬러 글자의 색상을 내가 오렌지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요 링크에 관련된 부분, 액티브에 관련된 부분, 비지트, 호버에 각각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오렌지 색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또는 요 링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요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싹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호버만 제가 다르게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땐 여기다가 따로 a 땡땡 호버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컬러 블랙 검정색 이렇게 정할 거고요. 이때 컬러 오렌지라고 적은 거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으면 언제나 밑줄에 보이죠. 그 밑줄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장식을 없앤다고 쓰시면 돼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none 장식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 img는 vertical align bottom. 자, 요 경우는 왜 이걸 해주느냐면 우리가 쓰는 이런 글자와 그 다음에 이미지의 기준이 달라요. 이미지의 기준은 위를 기준으로서 내용이 정렬되고요. 글자 같은 경우 요 밑에를 기준으로 글자가 정렬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르니까 세로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니까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래쪽이 살짝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비어 있는 경우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얘가 이와 같이 버텀이라고 하는 걸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이걸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 미리 다 설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건 꼭 좀 잊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 별이라고 하는 건 와일드 선택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걸 적습니다. 폴더 박스. 자, 이 박스 사이징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박스가 크기가 있다면 이 박스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가 가로가 예를 들어서 뭐 100픽셀 세로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픽셀이라 아니 150픽셀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여백을 주고 싶죠. 내용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담고 싶을 때 패딩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패딩의 값, 여백의 값을 제가 20픽셀에 대한 여백의 값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즉 100픽셀이라는 또 150픽셀이라는 그 박스의 안쪽에 여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려서 부풀려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박스 사이징이에요. 이걸 써주면 얘는 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가 박스 사이징이고요. 얘가 생략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땐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태. 박스 사이즈의 볼더 박스를 쓰게 되면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박스 사이징을 주지 않으면 얘는 140픽셀이라고 합니다. 100픽셀에 20픽셀, 20픽셀이 그대로 추가되어 들어가서 그 박스의 크기가 더 커져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박스 사이징을 주게 되면 그 크기는 그대로고 그 안쪽에다가 우리가 여백을 만드니까 얘는 크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일단은 좀 적지는 않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려놓는 것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부분, 이 이미지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와이어 프레임, 어떤 모습으로 그릴 것인지 와이어, 선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그 표시된 곳에다가 실제 내용을 집어넣어서 실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시에 대한 거죠. 자, 브라우저가 있으면 그 브라우저에 어떤 모습이든 1280에 1000픽셀로 내가 문서의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즉, 지금 현재 브라우저가 이만하다면, 자, 브라우저가 이만하다면, 저는 그 브라우저에 요 페이지를, 요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페이지의 크기가 1280에 바로 높이를 우리가 1000픽셀로 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저희가 가운데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브라우저 가운데다가. 자, 헤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 안에는 또 이렇게 얘가 구분이 되겠죠. 자,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의 내용들, 우리한테 정보를 표시해주는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의 기본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또는 적자와 관련된 그런 걸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푸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크게 구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헤더에는 뭐가 있냐면 헤더에는 여기에다가는 로고를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자, 헤더와 컨텐츠와 푸터는 제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크기를 정해놓았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미리 정확하게 다 지시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는 사실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적당히 보고 또 그 지시가 되고자 하는 것만큼만 본인들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뭐 저는 요거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1280회보다 좀 작게 그리고 가운데 배치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 썸네일 상품에 관련된 것을 4개를 진열할 거고요. 이거 4단이라고 하죠. 4개를 집어넣고 그 4개 각각에 이렇게 여백을 주어서 내용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또 내용을 한번 또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먼저 인덱스에서 3개의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헤더와 컨텐츠와 푸터를 다 감쌀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세요. 자, 저는 메인 이렇게 해 놓고요. 이게 전체를 다 감싸는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메인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더 정리하면 여기다가는 이제 헤더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자, 저는 여기다 이렇게 그냥 한글로 헤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 얘를 섹션이라고 쓰진 않을 겁니다. 자, 섹션 쓰려다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일 헷갈리는 게 아티클, 섹션, div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아티클이나 섹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 이상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적을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얘는 그냥 div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클래스를 하고 제가 얘를 의미를 그냥 섹션이라는 의미로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컨텐츠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또 푸터가 또 있어야 되겠죠. 푸터는 명확한 의미가 있죠. 자, 푸터. 자, 여기 메인, 헤더, 푸터는 명확한 의미가 있어서 의미적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컨텐츠는 제가 아티클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애매합니다. 아티클 이거는 기사문도 아니고 독립된 문도 아니야. 그 다음에 섹션 어떤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div 근데 대신에 거기다 이름을 하나 부여해야 되죠. 디자인을 해야 될 이름. 그래서 클래스를 제가 섹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이죠. 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에서 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메인이라는 태그에다가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width 자 1280 픽셀에 하이 제가 1000 픽셀이라고 기획을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볼더 테두리를 일단 해놔야 그 크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두리를 한번 두르려고 합니다. 볼더는 테두리를 두르는 속성이에요. 1픽셀 선의 색상이 선의 크기고요. 테두리의 크기 그 다음에 솔리드 테두리에 대한 모양이에요. 실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블랙 검정색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네.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얘가 가운데 안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가운데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오려면 어떻게 쓰냐다가 마진 오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가운데 왔네요. 자, 그럼 이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것들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헤더라는 거였었고요. 자, 또 밑에다 이렇게 놓고 얘를 우리가 섹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가 푸터라고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헤더라는 것은 메인의 자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헤더는 부모를 내가 다 따라가겠다. 그럴 때는 with 100%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손이 이 부모의 크기를, 너비를 다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이도 마찬가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높이를 다 써버리면 섹션과 푸터는 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150 픽셀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정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뭘로 할까요? 네, 뭐 이렇게 정할까요? 나중에 또 색상은 다 없앨 거니까 네, 이렇게 정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자, 여기 컨텐츠도 with 100%, 그 다음에 하이. 자, 요때 저는 얘를 800픽셀로 이렇게 정하려고 했다. 아마 기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네, 800픽셀로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를 800픽셀. 얘도 색상을 하나 넣죠.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스카이 블루, 뭐 이렇게 정할까요? 자, 정해놓고 볼게요. 왜 안 되죠? 섹션이라고 정해놓고 했더니 안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인덱스에 여기다 섹션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쵸. 앞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붙여놨죠. 얘는 태그가 아니에요. 메인과 헤더는 태그니까 우리가 태그 선택자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되지만 오히려 붙이면 안 되죠. 근데 얘는 클래스 이름의 섹션이죠. 태그의 섹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점을 붙여야죠.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한다면 div의 클래스 이름이 섹션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터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하고 나서 계속 쓸까요? 자, 이렇게 얘가 되겠죠. 자, 푸터. 자, 푸터는 위드를 또 100%쓸 겁니다. 부모의 너비를 다 따라갈 거고요. 높이는 하이트 해서 얘를 50픽셀을 줄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왜 이게 안 됐죠? 네, 스펠링이 또 틀렸네요. 그죠? 네, 이렇게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여기다 물로 제가 블랙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블랙이면 같이 글자 색상이 같은 색상이니까 뭐가 됩니까? 네,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푸터에다가는 컬러를 화이트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푸터가 되겠죠. 자, 헤더가 있고요. 콘텐츠 푸터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각각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또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뭐냐면 헤드에서 로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헤드에는 헤더라는 글자를 지우고 여기다 물로 H1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클래스 로고 이렇게 정해 놓을 겁니다. 여긴 나중에 이미지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한글로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자,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거니까 내비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여기다 얘를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걸 먼저 디자인하고 밑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ommon.css의 밑에다가 제가 얘를 주석을 달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헤더 디자인. 여기는 헤더 디자인 할 것들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점 로고. 자, H1을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H1은 유일한 거니까 되는 거지만 같은 태그들이 연속해서 문서에 있었을 때는 태그를 썼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이름을 정해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죠. 명시를 한다면 H1에 클래스 이름이 로고인 것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with 자, 100픽셀, 150픽셀을 줄까요? 네, 높이는 한 얼마를 줄까요? 여기 높이는 뭐 한 50픽셀을 이렇게 일단 줄까요? 조금 디자인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고 네, 레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네. 여기 벌어졌네요. 그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로고라고 하는 것의 H1 태그는 기본적으로 마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들어가면 얘가 이와 같이 로고 H 태그는 내용 자체를 끌고 내려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는
자, 패딩 0, 패딩을 지금 현재 필요가 없겠죠? 예, 마진이 여백이에요. 여백은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H 태그는 기본적인 간격을 갖고 있어요. 얼마만큼 반드시 떨어뜨려 놓는 그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0을 주면 얘는 강제로 떨어져 오는 것이 없겠죠. 대신에 전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약간 떨어뜨리고 싶어요. 약간. 그럴 때는 마진을 줘서 로고를 가지고 간격을 떨어뜨리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어차피 위는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있었던 헤더에다가 패딩을 줍니다. 여백을 줘버려요. 그래서 공간을. 그래서 패딩 탑 위에다가 얼마만큼 줄 거냐면요, 한 20픽셀만큼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와 같이 떨어져 보이죠. 이건 H1의 마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부모에 대한 그 각각의 여백, 좌우 위아래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다가 내 자손들을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로고는 또다시 뭐가 생깁니까? 가운데 와야죠. 자, 또 이제 찾아가서 보면 H1에 가운데 와야 되니까 여기는 자, 0이라고 쓰지 말고 마진 오토라고 쓸까요? 예, 자동이라고 쓸게요. 자동. 보자고요. 예, 자동으로 왔네요. 그 안에 있는 이 글자도 보기 좋게 일단 하겠다라면 글자는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1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가운데 오겠다. 그 글자를 가운데 오겠다. 그러면 텍스트 글자를 온라인 정렬을 하는데 센터, 얘는 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와 같이 가로로 오겠죠. 자,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이와 같이 꽉 채워지질 않았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값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내비는 내 맘대로 보기 좋게 쓸 거예요. 위드를 제가 90%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가 150에서, 그죠? 자, 150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헤더의 패딩을 20픽셀을 줬으니까 얘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은 70픽셀 밑으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얼마냐면 150픽셀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여기가 150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백을 주었죠. 이만큼의 여백을 안으로 주었을 때 이 여백이 얼마냐면 20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가야 될 이 로고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여기도 계산할 때 좀 필요한 거니까 얼마가 되야 되는지 여기를 지금 50픽셀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딱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예, 70픽셀이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내가 높이를 이거를 제외한 값을 쓰면 되는데, 자, 일단은 뭐 150에서 우리가 얘를 70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나요? 뭐 계산을 잘 하시면 어쨌든 뭐 80 정도 남나요? 어쨌든 간에 80? 네, 뭐 어쨌든 뭐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그 정도보다 더 작게 주거나 같게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크게 주면 얘가 넘쳐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내비 높이에다가 우리가 얘를 자, 100픽셀을 하나 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블루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나요? 100픽셀이면은 이게 지금 넘쳤는데 지금 이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건가요? 다시 더 줘볼까요? 170 아닌데 더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200을 한번 줘볼게요. 네, 넘친 게 되죠. 아무리 봐도 얘는 넘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가끔마다 착각해서 이거 안 넘쳤는데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하는 건 그 크기에 좀 작거나 또는 같게 주셔야 되겠죠. 저는 여기다 제가 얘를 한 70픽셀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줄일까요? 60픽셀로 한번 줄여볼까요? 자, 그래야 뭔가 여유 있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밑으로 좀 떨어뜨려야 되죠. 로고와 내비게이션이 붙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떨어뜨려야 된다면, 여기는 뭐를 써야 되냐, 여기다가는 마진이라고 써야 돼요. 마진 탑. 얼마를 줄까요? 계산을 좀 하면 되지만, 제가 한 20픽셀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딱 붙어버렸네요. 그죠? 이제 뭐가 돼요? 가운데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주냐면 여기다가 가운데 마진 오토. 자, 가운데 위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위치하는 센터는 두 가지가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마진 오토라고 있는데 요거는 인라인들을 가운데 할 때예요. 인라인 요소를 저 이전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거 다 설명 안 드리겠게요. 인라인 요소들을 가로의 가운데 줄 때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블록 요소들의 가운데, 가로 가운데는 마진 오토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가운데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 요소일 때 마진 오토를 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또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블록 요소를 가운데 줄 때는 마진 오토를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거기 안에는 또 뭐 어떤 게 더 들어갔나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빼고 슬라이드, 슬라이드와 썸네일 들어가야 될 구역만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것은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경우는 또 우리가 목록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한 다음에 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정한 거는 자, 이제 여기에 컨텐츠 부분에다가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야 될 구역과 그 다음에 4단짜리를 우리가 모아서 넣어야 될 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자, 거기다 슬라이더 특별하게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태그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diav를 쓸 거고요. 자, 클래스 거기다 이름을 전에다 슬라이더 랩 이렇게 쓰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묶어 놓는 곳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다 얘를 슬라이드가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 밑에는 자, 얘도 지금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죠. 상품 썸네일인데 그걸 의미적으로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div 클래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얘를 뭘로 쓸까요? 프로덕트 프로라고 쓸게요. 네, 프로 랩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우리가 얘를 상품 진열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한번 위치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크기도 정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제가 얘를 div 네, 점 우리가 뭘로 줬나요? 슬라이드 랩 이렇게 정했나요? 자, 위아래로 보기가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로 가서 또 얘를 태그를 확인하고 또 여기서 확인하고 이런 게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슬라이더 랩인데 슬라이드 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브라켓에서는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연결을 해야 되는 저는 위아래로 분할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눌렀네요. 위아래 이렇게 자, CSS를 밑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할해서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그 이름들이나 그 요소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해 쓸 수 있죠. 자, 슬라이더 랩이죠. 여기다 슬라이더 랩.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width 얼마 정도 90%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하이 높이는 얼마 정도 잡을까요? 한 200 픽셀 정도로 잡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오토 이렇게 주겠습니다. 색상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야 구역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 내가 얘를 블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블루 겹치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좀 너무 붙었네요. 두 가지에 색상이 좀 너무 위에 거 붙었고 같고 위에 붙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블루라고 주지 말고 뭘로 줄까요? 색상을 정하는 게 제일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 요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떨어뜨려야 되죠. 떨어뜨릴 때는 마진을 쓰면 됩니다. 마진 탑 위에서부터 나는 얼마큼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픽셀을 떨어뜨릴 거야. 그래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하하하. 여기도 저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아하하.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더 쓰진 않을 거고요. 자, 섹션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의 여백을 줘버릴게요. 패딩 탑 20픽셀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자, 상품 진열 박스 또 만들어야죠. 자, 그 상품 진열 박스는 프로 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여기다가 자, div.pro 랩. 자, 여기다 내가 얘를 with 똑같은 크기 잡을까요? 90%. 자, 높이는 한 400 정도를 잡을게요.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경우는 어쨌든 이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크기를 계략적으로 한번 선택을 해본 겁니다. 원래는 와이어프레임을 할 때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계산을 안 했거든요. 자, 마진 오토 이렇게 주고요. 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까요? 네,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해 봅시다. 자, 됐네요. 근데 너무 붙었죠? 그죠? 너무 붙었고, 여기 좀 더 크기를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붙여놓고 한번 해보죠.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냐면요.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밑에를 제가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요. 얘가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죠. 슬라이드 랩의 아래를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프로 랩의 위에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프로 랩의 위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진 탑 얼마를 할까요? 50픽셀을 줄까요? 이렇게 조정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됐죠? 근데 난 여기다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디에? 저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 랩에다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진 버텀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르니까 어떤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자, 슬라이드 제가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뭐 그렇게 할까요? 자, 슬라이드 랩 여기를 내가 200, 300픽셀로 한번 줄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요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도 조금만 더 줄일까요? 30픽셀로 할까요? 네.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30픽셀 이렇게 해서 자꾸 조정을 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조정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만 텍스트만 한번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는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카피라이터 2020 그죠? 네, 그럼 여기 쓰면 되죠. 네,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얘를 카피라이트 2020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왼쪽에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네요. 푸터를 찾아서, 푸터에다가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뭘로? 글자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위가 좀 이렇네요. 근데 글자는 태그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글자에다가 마진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진, 패딩 이런 거는 어떤 태그 요소에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피라이터 2022 어디에 태그에 있냐면 푸트라는 태그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패딩을 줘서 마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내용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패딩에서 탑 한 20픽셀 뭐 이렇게 20픽셀 되게 많은 공간을 준 것 같은데 너무 또 내려갔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얘를 한 10픽셀만 이렇게 줄게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거 안 했네요. 그죠? 예,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걸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지금 똑같이 됐네요. 이유가 마진 탑 20픽셀을 주고, 제가 마진 오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얘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없애면 떨어질 거예요. 그죠?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로? 마진 오토를 쓰니까 다시 붙어버렸어요. 자동으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전체를 마진 오토 전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탑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축약형도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쓰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이라도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진 하고요. 오토 한 칸 띄우고 오토 한 칸 띄우고 오토 한 칸 띄우고 오토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썼네. 그다가 얘를 주석을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마진 오토 4개가 공통으로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만든 거고요. 개별적으로 쓸 때는 마진 탑, 아까 패딩 버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 관련된 거는 일단 저희가 실수지만 실수를 통해서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마진과 관련된 걸 좀 찾아보시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완벽하게 모든 걸 처음부터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적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완벽한 논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조금 좀 따라와 주시면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것들 있죠. 요것들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동영상은 목록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배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 8- 제가 뭐 2 이렇게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목록과 관련된 거를 좀 더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깁니다. 네, 또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